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포시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항상 포시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저한테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요번에 여러분들의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포시의 T20X인데요. 마크2라는 제품이라는 거죠. 포시 제품 그러면은 대부분 검정색 커버로 되어 있는 제품, 그다음에 주황색 너브로 되어 있는 제품,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회색 톤 나는 제품은 뭐 리스트는 보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이요, 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2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이냐면, 요즘에 이제 데스크파이라고 하잖아요. 데스크 위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기본적으로 헤드폰 앰프가 들어있습니다. 헤드폰 앰프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파워 앰프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파워 앰프가 이제 레프트 라이트 2채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 아웃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 위에서 사용할 때에 서브 우퍼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프리 아웃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단의 앰프를 진공관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진공관은 뭐 항상 포시에서 나오는 제품은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젠 5654W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공관이지만 내구성을 좀 더 이제 보강을 한 거죠. 또 이제 군대에서 밀리터리로 사용했던 제품인데 현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구성 좋은 진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블루투스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블루투스를 지원해주는데 블루투스에도 이제 코덱이 aptX에 이제 뭐 HD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AAC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브를 봤을 때는 트래블하고 이제 베이스 너브가 있죠. 그러니까 쉘빙 필터가 베이스 쪽하고 하이 쪽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맨 오른쪽 너브가 바로 이제 볼륨 너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스위치, 전원 스위치로 되어 있는 거죠. 진공관에 빨간 불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기능적인 건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크 위에다가 뭔가서 이제 음악을 즐기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기 위해 그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이 색깔 자체도 보통 데스크 위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두 번째는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IFI 제품,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작지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헤드폰을 연결해서 유선 헤드폰이죠. 보통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HD600이거든요. HD600을 여기다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는 거죠. 헤드폰 앰프는 이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파워 앰프는 또 다른 걸 사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돈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디, 포시 제품을 보면은 상당히 단단하게 만든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감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검정색이 익숙한 입장에서는 갸우뚱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막상 실물을 보게 되게 되면 상당히 마감이 깔끔하고 잘 만든 느낌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 진공관에서 발열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진공관에서의 발열이 있거든요. 그 발열을 뽑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마크1하고 마크2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마크1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크2를 만들었을까? 자, 인기가 많았던 마크1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좀 많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 단점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크1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냐면 블루투스 노이즈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공관 자체 헤드폰 앰프를 연결해서 프리 앰프 자체를 진공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OP 앰프로 만든 진폭 소자하고 좀 다르게 노이즈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하고 연결했을 때에 좀 히스 노이즈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였냐면 파워 앰프도 되고 이제 헤드폰 앰프의 기능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 전작 같은 경우에 헤드폰을 연결해서 꽂으면 이 스피커에 나는 소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니면 버튼을 만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두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막상 들어보니까 헤드폰으로 이제 스피커로 듣고 있다가 헤드폰을 꽂는 순간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딱 끊어져요. 마찬가지 헤드폰을 뺏는 순간 또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이제 다시 연결이 되고요. 뭐 이게 이제 퍽퍽퍽 소리 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로적으로 안전하게 그걸 잘 연결할 수 있게끔 끊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선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개선점은 뭐냐면 마크 1 같은 경우 100W급의 파워 앰프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파워 앰프 자체를 항상 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크 파워 앰프가 있잖아요. TPA 3255의 모델을 다시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출력량을 더 증가를 시킨 거죠. 마지막으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히스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은 퀄컴 칩이 가장 좋고 비싼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QCC 303 하나의 이제 퀄컴 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도 예전에는 5.0 버전인데 5.1 버전으로 이제 올렸던 것 같고요. 막상 이제 여기 음악을 들어보니까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연결을 해서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하이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들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상당히 괜찮았다는 거죠. 또 음질적인 측면도 괜찮았고요. 뭐 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시를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